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컨디션 조절은 잘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컨디션만 좋으면 되지, 뭐. 예, 뭐, 그날이 안 올 것 같지만 또 오니까. 예,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매일 또 보던 거, 그 다음에 매일 안 보던 것 중에서 한 번만, 풀어보면은 시험에 맞출 수 있는 것들. 오늘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 느낌이 이제 오늘, 어, 정비법과 건축법 문제들이 많죠. 예. 우리나라에서 중개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은 도시개발법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다른 시험에는 없어. 공인중개사만 있어. 다른 시험에서 뭐 얻어올 수가 없어. 예, 다른 시험에. 근데 정비법하고 건축법은 다른 국가 시험에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중에서 느낌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과 같으신 분이 최근에 출제했다는 것은 다른 시험은 그냥 인원이 응시인원이 많아봤자 뭐 10,000명 막 그래요. 예.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뭐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내보고 근데 그 문제들이 정답 공개가 한 달 후에 해. 왜 그럴까요? 하도 오류가 많아서. 예. 우리 중개사 시험은 당일날 정답 공개하잖아요. 근데 다른 시험들은 당일날 정답 공개를 안 해. 문제는 당일날 공개해도 하도 오류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정답을 한 달 후에 공개하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법 문제는 없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다른 시험에 우리 중개사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냈던 문제들 오늘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주택법 문제들이 많아요. 주택법도 다른 시험에서 또 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임박해서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 이런 것들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요 성적이 아무래도 올라가. 이거는 이제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본 것들은 거의 맞춰요. 이맘때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1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 나눠줄 거예요. 예. 합격 부적이 하나 있어. 필요하신 분만, 필요하신 분만.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저기 사무실에 이렇게 줄을 쓰시면은 제가 길을 넣어서 합격 부족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8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했었죠. 그렇죠?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틀린 거 찾기거든요. 3번 지문 보시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 지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설치된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 그럼 여기 우리 몇 페이지 나오나 볼게요. 요약집. 요약집은 몇 페이지 나오죠? 81번에 지금 거기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청인 경우와 비행정청인 경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주로 요 문제는 항상 정답이 귀속을 하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귀속 방법에 대해서. 이 공공시설의 귀속, 시설의 귀속이죠. 네. 그래서 여기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 뭐 교육부가 개발행위를 한다. 그래서 개발행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낡은 공공시설이 있어요. 공원 같은. 이걸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하나 이렇게 지어주기로 했어요. 요랬을 때 새로 지은 공공시설을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을 하죠. 용도 폐지한 공공시설은 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 이제 개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행위로 건물을 짓는다. 비행정청, 뭐 건설회사든 아니면 LH 공사든 이런 데가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면서 낡은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하나 지어줬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의 무상 기속. 근데 용도 폐지한 요 낡은 공공시설은 지출한 비용에 따라서 무상으로 기속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시험 문제야. 계속 그렇죠? 이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 행정청일 때 1번 지문부터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로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4번 지문 먼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된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보던 지문이 아닌 것이 지금 4번, 5번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 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여기 틀려 있거든요. 준공검사 받은 날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귀속 시점에 대해서는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 아니다. 예, 요것만 기억하세요. 받은 날은 아니다. 예,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이제 다른 법조문 하나를 외운다는 것은요,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 준공검사 받은 날이 아니다. 예,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82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자, 용도 지역에 대한 거 옳은 거. 1번 용도 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세분해서 지정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말도 안 도시군 관리계획, 세분도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의 시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 그럴 때는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죠. 하천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번이 왜 틀렸어요? 바다에 하나한다 그랬지. 그렇죠? 공유 수면인데 가로하고 바다에 하남. 예, 하천이 아니에요. 원래 공유 수면은 바다, 호수강 3개를 공유 수면 그러는데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에 대한 특례는 바다에 하나다고 가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가로하고 바다에 하남. 야, 세상에 바다에 하남 그 가로를 틀리게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천으로. 처음 만들고 가요. 세상에 바다에 하나한다는 것을 하천으로. 그래서 하천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면은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해야 된. 완벽한데 안 되지. 예, 바다에 하나는 거지. 이거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 봤네. 다른 시험에 이렇게 하천으로 내라.
3번 틀려 있고. 4번 국가산업단지는 너무 쉽다 정답은. 그렇죠? 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사업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목적사업 달성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가 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지만 목적사업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5번도 틀렸습니다. 83번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완벽하게 옳은 질문. 1번. 옳은 거 찾기인데 1번에 이렇게 옳은 게 있으면 좀 찜찜해.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게 완벽한 질문인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완벽하게 1번이 정답이네요. 예. 옳은 거 1번. 예.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 당연히 광역이 우선한다. 2번 X.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가 있죠. 국가계획의 뜻,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대한 뜻이 우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맨 앞에서 나왔죠? 이 요약집 어디에 나와? 요약집 3페이지에 나오네. 요약집 3페이지에 7번 국가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약집 3페이지에 7번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대표가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를 제외한 계획을 말한다고 틀리게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드디어 다른 시험에서 또 한 번 냈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국가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죠. 포함된 계획이죠. 3번 틀렸고 4번.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한할 경우 입안 결정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바로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죠. 제한하는 사람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중개사에도 한 3번 정도 시험에 나왔고 다른 시험에 현재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다음 84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여섬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 예.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우리 뭐라 그래? 5명을. 시도지사라고. 그렇죠? 야, 시도지사하고 매일 쓰다가 5명을 이렇게 풀어 써놨네. 그렇죠? 그렇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지.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도지사. 야,
시도지사는 5명을 말하고 시도지사 5명에는 도지사가 들어가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1번 지문처럼 시도지사라고 안 쓰고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예, 중간에 도지사가 눈에 안 띄게 만드는 1번 틀려 있고요. 2번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승인받는 게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청 수립하거나 변경 나오면 다 수립으로 바꾸면 되죠. 똑같은 말이니까.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죠.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반영하여야 한다. 3번 틀렸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등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5년 내에서도 또 알아요. 그래서 5년. 4번이 옳은 거네요. 4번 지문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죠. 다른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중개사도 계속 나오고 5년 내에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5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승인하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4명이 수립했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확정된다.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같은 거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제 함정으로 나오는 게 승인 안 받는 경우가 4명이다. 그 다음에 85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시범도시, 이건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겠다. 한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이제는 헷갈려. 어려운 거 공부하다 보면은. 한번 다시 또 복습을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86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 왜냐면 이 도시관리 계획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한 2문제, 3문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같은 거는 문제를 다 맞추고 들어가 줘야 돼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죠. 다음 날 아니라 그랬죠? 1번 틀려. 그러니까 이 문제 내시는 분은 중개사 시험에 내든 지금 이건 다른 시험에 낸 문제인데도 항상 정답이 1번 아니면 5번이야. 1번 지문 아니면 5번 지문 항상 이걸 내요. 습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입안에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미리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번 질문 우리 몇 번 봤었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것을 감히 시도지사가 변경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 변경해도 되는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뜬금없이 환경부 장관이 왜 나와요? 예. 뜬금없이 환경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위반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자, 어때요? 예. 위반을 제안받았다. 처리 결과를 알려야 된다. 어떻습니까? 예. 자,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위반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예, 며칠 내에 45일 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요.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뭐 처리 결과를 알리하는 거 맞잖아. 그렇죠? 며칠 내라만 안 나와도 알리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3번이 옳은 거죠. 처리 결과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45일 내라는 말이 나왔을 때나 그건 줄 알고 45일, 뭐 30일 연장 이런 말 없이 일단 처리 결과 알려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내버렸어요. 3번 옳은 질문이죠. 4번 기준.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예.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네, 5번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직접 위반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든 도지사가 위반하든 직접 지형도면은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6명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왜? 예, 행정 책임자 6명 시장 군수에게 의견은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 직접 작성을 직접 합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6명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죠. 5번도 틀렸으면 작성할 수 있다. 의견을 들어 작성하는 거죠. 87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때부터가 아니죠. 예,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1번도 틀렸죠. 지금 86번하고 87번은 같은 교수님이 다른 시험에 낸 거예요. 중개사 말고. 같은 교수님이세요. 같은 교수님이 중개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 낸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느낌이 똑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지금 1번 지문, 86번의 1번 지문을 갖다가 다음 날을 넣어서 틀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1번은 지역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고 해서 또 틀리게 만들고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2번 옳은 거죠.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할 수 있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민은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5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형 도면을 작성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당연히 고시해야죠. 자, 그러면 보세요. 86번의 5번 지문은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걸 냈죠. 근데 지금 87번의 5번 지문은 국토부 장관이 지금 지형 도면을 직접 위반해서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를 냈죠. 5번은 도지사, 87번의 5번은 국토부 장관.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 틀린 건 1번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88번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5번 지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죠.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우리 시료는요 항상 그 다음 날, 그렇죠. 시료는 항상 다음 날 시료예요. 예. 유보 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항상 시료는 기준일 다음 날 시료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려 있죠. 1번 지문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뜻 중층 주택 중심.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뜻은요. 중고층 주택이고요. 2종은 중층 주택. 편리한 주거 환경. 용도 지역의 뜻을 또 한번 체크해야겠네. 용도 지역의 뜻.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맘때쯤 되면 이걸 또 안 보거든. 안 들어가거든. 주거, 공업, 관리,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다. 우리 복합 용도 지구, 원래 못 짓게 하는 건물을 짓게 해주는 데가 복합 용도 지구. 복합 용도 지구는 어디다가 지정할 수가 있나? 일반 주거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주거, 공업, 관리 지역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공업, 관리 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는 주거, 공업, 관리 지역이고 대통령령에는 주거 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죠. 예.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 관리는 계획 관리로 돼 있죠. 그래서 법에 있는 거 이렇게 내도 된다는 거고. 경관지구,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 가능. 관리지역에서란 말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5번이 틀려서 정답. 다음 날을 뺐죠. 그 다음 우리 89번 문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자, 틀린 거 찾기. 1번 녹지 지역과 공업 지역은 도시 지역에 속한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 이렇게 쉬운 게 나올 수가 있는가? 예. 물론 중개사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다른 시험에 낸 거예요. 도시 속하잖아, 맞죠? 예. 이번 용도 지구 중 보호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우리 이게 보호 지구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용도 지구 뜻 이제 또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호 지구 34페이지를 보세요. 34페이지의 보호지구 전체의 뜻, 국가유산,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면 지금 말한 그 뜻은 뭐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보호지구 전체의 뜻을 자기가 몰랐다 할지라도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그러면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구나.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니까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예. 2번이 틀렸네요. 틀렸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은 앞문장과 뒷문장 나오죠. 앞문장에는 뭐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다음 뒷문장은 뭐예요?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죠. 뒷문장을 낸 거예요. 학생들이 앞문장만 죽어라고 외운다는 건 사실 알아. 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 앞문장. 뒷문장은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3번도 옳은 거. 4번 해양수산부 장관.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번 공유 수면 매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매립지가 어느 용도지역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번 문제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파요. 왜? 교수님들이 내면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건축 제안표 수십 페이지짜리 기본서에 나오는 수십 페이지 차이 표를 다 외워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가로하고 조례는 제외. 예, 예. 뭐 조례가 빼고 난 다음 이것은 그 표를 갖다가 다 외운 사람에 못 맞히게끔 문제를 내는데 이것은 절대로 암기해서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지워가는 능력을 찾는 거예요. 지워갈 줄 알아야 돼. 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뜻이 뭐야? 저층주택 4층 이하로 짓는 거죠. 예, 4층 이하. 그러면 이건 너무 쉽지 않나? 응? 4층 이하로 짓는데 아파트는 몇 층이야? 5층. 우리가 아파트 못 짓는 곳 있었죠? 예, 전용 주거 1종, 일반 주거 1종. 그렇죠. 정도 3번 아파트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못 짓는 게 뭐였지? 아파트. 저층 주택 4층이야. 그래서 1번에 여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일종 근생, 노유자 시설 다 지을 수 있고 아파트는 안 된다. 아파트는 5층이기 때문에. 정답 3번. 의외로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죠. 지금 91번이 다른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 약간 응용된 거.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중에 하나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느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가? 어느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얼마? 80. 그때 용적률은 얼마인가? 80%. 약간 응용된 거죠. 예, 다른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 중개사는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약간 응용됐죠. 그 다음에 92번 같은 문제. 중개사들. 다른 시험이든 크기 순으로 이야기. 그렇죠? 건폐율의 최대한도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찾아라. 몇 번이 정답입니까? 우리 계획관리가 건폐율 40, 자연녹지 20,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70, 이종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 60. 건폐율 용적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돼요. 예. 이맘때쯤 되면 헷갈리거든. 예. 그러니까 이쪽 물을 막으면 저쪽 뚝이 터지고 어? 이거 막았다 저쪽 터지고 그렇죠? 모든 수험생은 다 똑같아요. 예. 이쪽 막고 있는 저쪽 안 터지면 그건 수험생이 아니야. 다 터지지. 그렇죠? 이 과목 좀 올렸다 싶으면 저 과목이 과목. 예. 그렇죠? 예.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야. 민법에서 좀 총칙 좀 봤다 싶으면 물권법 헷갈리고 막 그러죠. 다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거 막다가 이제 시험장 가는 거야. 이렇게. 예. 원래 그런 거라니까. 예. 그 완벽하게 정리 다 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없다니까. 예. 예. 다 그랬다니까요. 예. 저도 수많은 국가 시험을 갖다 봤죠. 저도. 예, 수많은 국가 시험. 예. 그 진짜 국가 시험 앞두고는요. 이맘때쯤 되면은 사람이 그 느낌 있잖아. 꼭 내가 좀 부족한 부분, 내가 잘 못 막았던 부분에서만 문제가 골라 나올 것 같아.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수험생이 뭘 모를 것이다. 그걸 찾아서만 골라내질 않아요. 예. 자기가 낼 그 틀이 정해져 있어. 내는 게. 그리고 국가고시는 우리 중개사 시험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그 절대평가는요. 아예 딱 정해져 있어. 이 정도 공부한 사람은 이 정도로 점수 나오게끔. 근데 상대평가, 성적순으로 자르는 것은요. 문제가 어렵든 쉽든 문제가 안 돼. 왜 어차피 그 똑같으니까 조건이. 예.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시험 볼 때 한 며칠, 한 2주 남았다 싶으면은, 야, 그 느낌이, 나는 이 부족이 약해. 내가 그 민법의 계약법이 좀 약한데, 거기서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느낌이 막 들고, 실제로 안 나와, 가만도. 안 나와. 그래서 매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봤던 거 한 번 더 봐. 왜? 시험 다 거기서 나오거든. 예. 내가 아는 거 한 번 더 보고, 봤던 거 한 번 더 보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요, 그 문제를 헷갈려서 틀리거나, 시험 직전에 아는 거라도 한 번 더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서 실수로 틀리거나 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제낀 부분,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 문제 못 맞췄다고 시험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특히 절대평가인 시험은 더 그래. 예. 몇 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시험은요, 매일 나오던 문제, 내가 자주 봤던 문제, 단 일주일만 안 보면 틀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 갖다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복습하는 거지, 절대로 구석진 거 3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 이런 거 다 제끼는 거야. 필요 없어. 예. 근데 상대 평가하는 거는 3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라도 맞춰야 될 경우가 있거든. 성적순을 자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절대 평가인 60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은 60점 해당되는 부분들, 그게 내가 오늘 맞췄다고 해서 다음 주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만 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문제.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를 주로 보는 거지. 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서 확률 높은 문제. 이거는 한 번만 지금 풀어주잖아요. 한 번만 읽어보면 시험이 맞춰요. 실제로. 맞춰. 이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풀어봤기 때문에 맞춰. 예,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억이 아무리 건축법이나 뭐 이런 정비법, 주택법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한 달 이상은 기억이 안 되거든. 근데 이맘때쯤 한번 풀어보고 한번 특징적인 거 딱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예. 그래서 특징을 기억하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 보면 어,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난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는데 어, 한 1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예? 또 기억이 안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억에 남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 예. 중개사라든가 남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인 사람은 한 번만 만나도 그 사람이 1년 지나도 기억에 남게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문제도 있잖아요. 한 번 풀어본 문제들이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특징을 잡아야 돼. 그 문제의 특징. 이 특징이 바로 정답만 잡는 거예요. 정답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2주 이상은 가거든요. 특히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뭐 이제 주택법 이런 데서 그 특징 잡는 것들 있죠. 그 문제는 이제 한 번씩만 풀어보면 돼요. 제가 특징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중개사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한 번 만나면 내가 어디에서 뭐 부동산 물어보면 아 그때 그 중개사 있었지 이 생각이 들도록 그런 분들이 계속 다 성공을 해요. 우리가 뭐 배고플 때 뭐 먹으러 가지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있다든가 아니면 친절하다든가 뭐 반찬이 좀 특별하다든가 하다 못해 접시가 좀 좋아. 예. 그릇이 일반적인 그런 그릇이 아니라 뭐 좀 괜찮은 그릇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도 풀면서 내가 이것은 그냥 한번 보너스 점수로 풀어보겠다면서 특징만 하나 잡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특징을 하나 만드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2주 이상은 기억이 간다. 그래서 지금 어, 시험 임박하면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붙어야 되는데 온 동네 소문 다 나가지고 이제는 붙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 창피해서 이제는 붙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창피하다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거든. 근데 공부에 대한 걱정은요, 공부에 대한 걱정은 할수록 걱정만 커.
그래서 우리 공부에 대한 걱정, 이 시험에 대한 걱정, 시험 걱정은 하루에 10분을 넘기면 안 돼. 10분 초과 금지. 10분을 넘기면 안 돼. 왜? 걱정하는 시간에만 공부하면 합격하고. 근데 자꾸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체크하고 해야지 시험에 대한 걱정은 걱정만 키울 뿐이라고. 이게 이제 그 시험을 많이 봤던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냥 주변에 보면은 긴장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대회에서 1등을 해. 이제 국제 대회만 나가면은 못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마인드. 어차피 우리는 성적 순으로 자르는 시험도 아니고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60점 넘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던 자주 본 문제들이 자주 나온, 자주 봤던 거, 매일 봤던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 마침 60 넘어요. 30년에 한 번 나오고. 걱정하지 마. 생각나면은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일수록 지금 또 잘 맞아.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막말로 중대시험 떨어졌다 집에 쫓아내겠어. 그렇잖아. 그렇죠? 예. 대범하게. 중개사 시험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가치는 아니야. 붙으면 좋은데, 무슨 목숨 걸고 할 만한 정도. 무슨 뭐 사법고시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사법고시 같은 건 진짜 열심히 하지. 근데 중개사 시험. 이건 목숨 걸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 정하고 싶으면 빌려서 하면 되지. 1년 단속 나오면 잠시 딴 데 가 있고, 무차탄 못 내리고. 예. 네이버의 그 제 카페,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카페 회원 중에 절반은 자격증 없어요. 예. 저한테 배우긴 배웠는데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 잘하고 있어. 예. 한남동에 가면은 그 우리 재개발 1번지, 서울의 한남동에 한남 3구역, 5구역, 4구역 중개사들 있잖아요. 중개업하고 있는데 절반이 자격 없어. 절반이 내 제자야. 내 제자야. 예. 잘하고 있어. 조합이 임원이야. 그래서 날 찾아와. 예. 교수님, 제가요, 이 조합의 임원이 되고 싶은데, 제가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누가 같이 하는가? 아무개하고 공동 사무실하고, 자기는 그냥 대표, 이제 실장으로 그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확인서라도 하나 있으면, 추천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제가 출마할 수, 내가 추천장 써서 출마했다니까. 당선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은 목숨 걸고 할 정도는 아니야. 붙으면 좋지만. 그래서 저기 한남동, 저 용산에 가면 절반이 자기죠. 없으면 어때? 그냥 가끔 가다가 유튜브 단속한다 그러면은 샷하면 내리고 한 2박 3일 정도, 요즘 아직 괜찮거든요. 저기 설악산에 단풍 관광 가고 가을에. 단속이 보통 가을에 많이 나와. 그러면 저 앞에 있어, 거기. 그 한남역 앞에다가 관광버스 2대 대기해놓고 관광 간다니 갔다 오면 돼, 그냥. 그래서, 어, 뭐 이거 시험 걱정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예. 붙으면 좋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어, 그 정도 큰 타격은 아니야. 집에 쫓아내지 않을 거야. 시험 떨었다 뭐 이혼 사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93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 연접한 공유수면, 관리지역의 살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그렇죠? 예. 국가산업단지, 도시지연접한 기억, 니은, 디귿이겠다, 그렇죠? 예. 리을번은 도시적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 되는 거 아니죠?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겠다. 여기 보고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